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아빠 없이 커서 기가 죽어. 동성애는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나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것을 배운 것은 책이거든요. 인용하는 비법이 뭐냐? 좋은 책 한 것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일단 책을 읽으면서 연필이 있어야 돼요. 노트가 있으면 그 문장을 막 베껴 써요. 왜냐하면 너무 갖고 싶어서. 책을 잘 읽고 내 삶에 깊이 들이려면 저는 에세이, 인터뷰, 르포 등 논픽션 쓰는 일을 하고 있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은유라고 합니다. 삶과 연결되는 읽기와 쓰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은 저는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어서 더 되게 고집이 세지고 자기 독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삶과 유리되지 않는 독서를 해야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가령 내가 뭐 1년에 52권의 책을 읽었어. 일주일에 한 권씩. 뭐 그런 독서의 양을 과시하듯이 막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양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했느냐, 내가 또 무엇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었느냐. 저는 그런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잘 읽고 또 책을 내 삶에 정말 깊이 들이려면 자기 삶의 화두를 갖고 읽고 쓰는 행위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막 지식과 교양을 쌓아야지 이런 독서가 아니었어요. 왜 일하는 사람은 늘 가난한가 라는 것을 또 20대에는 되게 알고 싶었던 것 같고, 제가 엄마가 돼서는 좋은 엄마란 어떤 엄마인가, 내가 무조건 헌신과 희생을 하면 나는 사라지는데 막 그런 어떤 질문들. 하지만 아이는 너무 약한 존재고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데 그럼 내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제가 글을 쓰게 됐을 때는 나는 왜 글을 쓰려고 하지? 내가 쓰는 글이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은데 그럼 좋은 작가라는 게 뭐지? 이런 물음표를 늘 몇 개를 제가 키우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책을 읽으면 한 줄 한 줄이 더 마치 저에게 처방처럼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연결된 읽기와 또 쓰기를 했을 때 더 저는 독서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다. 내 삶의 문제, 그 답답함을 우리가 어디 가서 해결할 길이 좀 막막하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무엇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집대성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책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에서 많이 길을 찾고 답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삶과 연결고리를 가진 독서, 자기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나의 방편으로 책을 읽으면 더 독서가 재밌어집니다. 사실 글쓰기와 읽기는 되게 밤과 낮처럼 순환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아마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쓰는 사람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되고 제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하니까 그 좋았던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책도 내고 싶어 하고 하는데 사실 읽지 않으면 잘 쓰기가 어렵거든요. 읽기는 인풋이고 쓰기는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읽기를 통해서 사고의 토양이 다져져야만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또 제가 책을 어떻게 읽고 느끼고 그것을 글로 쓰는지 이번 책에 담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을 억누르는 압박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가령 제가 뭐 학교에 다닐 때 저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을 때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 전에 많은 어떤 규정과 규범, 상식들이 제 몸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저에겐 좀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라는 많은 그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 해방이 되는 거죠.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것이 되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우리 보통 뭐 가족은 되게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 가족에서 평안을 구하고 이러는 것이 되게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가족 안에서 많은 폭력도 일어나고 네, 많은 통제가 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제가 뭐 반사회적 가족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문장들을 통해서 아 그래 가족은 좋은 거지만 가족주의는 한 개인의 삶을 너무 짓눌러 가족이라는 것은 부와 불평등을 세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 해서 가족에 대한 어떤 다른 측면을 또 인식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해방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를 모르다가 알게 되는 것은 엄청난 해방이죠. 바쁘거나 여유가 없어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네.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요. 왜 우리가 바쁜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책 한 줄 읽지 못하고 바쁘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으로 저를 돌려놓는 게 저에겐 책이었거든요. 저에게 밤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강요된 역할, 그 노릇의 속박과 그 통제로부터 좀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비로소 내가 되는 시간. 그래서 저도 이제 양육기 때 아이를 좀 재워놓고 밤이 돼서야 책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좀 일을 통해서 보통 돈을 벌고 네,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일과 자기의 어떤 삶 욕망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속으로부터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독서, 읽기, 그리고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엄마의 역할과 작가의 역할이 되게 충돌할 때 그럼 뭘 하냐? 내가 아이를 낳았고 어른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는 일단 식사는 챙겨주자. 그게 1번.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 또 내 직업을 위해서 책을 읽고 글을 쓰자. 그것이 2번.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혼돈 속에서 우왕좌왕하기 쉬운데 예, 책을 읽으면서 삶의 가치와 의미, 나는 왜 사는가? 그럼 글은 왜 쓰는 거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으로 자꾸 돌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좀 이렇게 분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낮의 통제와 소란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가 해방되는 네, 시간이라는 뜻에서 밤, 해방의 밤입니다. 네. 책은 왜 읽어야 할까? 그것에 대한 제 대답은 저는 책 읽기는 관계를 연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인데요. 우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연습한다는 건 뭐냐면은 책은 저에게 이제 자기 돌봄의 의미가 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육아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잠자기 30분 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야 된다. 막 그런 말들을 비판 없이 막 따랐는데 거기에선 엄마 개인의 삶은 철저히 배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계속 아이에게 헌신을 스스로 강요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내 삶은 뭐지? 나도 시집도 읽고 싶고 책도 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고리타분한 낡은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나를 헌신하거나 지워버리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준 것들이 또 다른 많은 책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살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강요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다, 엄마다. 예, 이런 걸 읽으면서 기존의 모성 이데올로기로부터 좀 벗어나서 엄마의 역할에 그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그 강요에 제가 짓눌리지 않고 제 욕망과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하면서 예, 제가 바로 설 수 있어서 아이들과도 조금 더 좋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독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애가 아빠 없이 커서 뭐 기가 죽었다 라든가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커야 한다 라든가 뭐 동성애는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 막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예, 모두가 나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다 라는 거 예, 제가 그것을 배운 것은 책이거든요. 태어나서 뭐 제도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어른이 될 때 접할 수 있는 인간 관계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다른 삶도 있다. 내가 미처 접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무수한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해준 게 예, 저에게 책이었습니다. 굳이 타인과 세상을 이해해야 할까? 라는 것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세상에 나와 무관한 일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고, 가령 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이태원 참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나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참사 희생자들의 뭐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저는 그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가진 어떤 상실의 큰 경험이 떠오르면서 예, 그들의 언어로 저가 또 위로를 받기도 했거든요. 타인을 이해하다 보면은 그 노력 속에 자기 자신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 제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사회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것도 저에겐 책인데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느끼는 많은 고통과 불행은 사회의 어떤 그 현상과 분위기에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뭐 치열한 입시 과열의 그 현상에서 다 열심히 하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한국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얽매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탈락했을 때 시험 입시에 실패했을 때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왜 업무를 통해 다져진 경험과 시험이 아닌 다른 능력은 인정받지 않는가 라는 것을 또 책을 통해 접하면서 자신이 처한 불행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단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돼서 예,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책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 훌륭한 시민이란 무엇인가, 이타적인 존재란 어떤 존재인가, 막 이런 심오한 질문, 이제 화두를 많이 삼게 되고, 그래서 제 삶에 이제 그것이 압박이 또 때로는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독서가 주는 긴장이 저를 덜 망가지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삶에 대해서, 더 나은 사회에 대해서 질문 없이 그냥 살다 보면 너무 단기적으로 당장 눈앞에 무엇을 충족하면서 그냥 되게 한 치 앞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데요. 그나마 책을 읽는 동안 인류애를 좀 생각하게 되고 고통받는 동물이나 비인간 존재들에 대해서까지 사유의 폭과 생각의 폭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하게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너무 초라한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연을 가면은 질문 시간에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작가님, 좋은 책 한 권만 소개해 주세요. 예, 라는 건데요. 좋은 책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책은 내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처한 문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삶의 고민에 맞는 책을 스스로 찾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저는 지금 뭐
가난의 어떤 문제나 그런 화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책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뭐 친한 친구와 관계가 멀어져서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책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을 묻는 분들에게는 그냥 서점에 가서 혹은 도서관을 가서 좀 다녀봐라.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듯이. 그래서 어떤 책이 유독 눈에 띌 때 그 책이 나를 손짓할 것이다. 그러면 그 책을 한번 열어보고 뒷표지도 한번 보고 서문도 읽어보고 하면서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이성에 따라서 찾는 것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쁜 책은 그럼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절대적으로 나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맛없는 커피를 많이 마셔봐야 맛있는 커피를 마셨을 때 이것이 커피의 이데아야,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인생에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좋은 게 뭔지를,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듯이 독서도 내가 정말 뭐 제목 보고 반해서 이 책을 샀는데 내용은 너무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 라면은 우리가 너무 시간 낭비, 돈 낭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낭비가 아니고, 그런 실패 체험이 내가 더 나에게 맞는 책, 나에게 필요해서 좋은 책을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일단 책을 읽으면서 주변에 옆에 연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필이 없으면 이 책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은 문장이나 좀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하는 문장들의 밑줄을 막 그어요. 그리고 옆에 노트가 있으면 그 문장을 막 베껴 써요. 왜냐하면 너무 갖고 싶어서 나도 이런 문장 쓰고 싶다. 그래서 막 빠르게 필사를 하고요. 그렇게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밑줄 친 문장을 타이핑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필사로만 끝내면은 사실 자기께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가 계속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트에 필사를 할 때는 그 필사한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짬짬이 봤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보고,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면서도 보고, 보면서 내가 이게 왜 좋았지?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라는 감정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왜 좋은지는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좋았을 때는 자기가 풀어야 할 삶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는 나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좋았는지 곱씹어서 생각해 보고, 내 삶으로 이해해 보고 해석해 보고 반론도 제기해 보고, 이런 식으로 곱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자기 것이 됩니다. 그동안 쓴 많은 책에 다른 책의 문장들을 인용한 것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인용하는 비법이 뭐냐, 이런 질문도 던져주시는데요. 인용하는 비법은 그게 나한테 완전히 소화가 돼 있을 때, 내가 그와 유사한 주제로 글을 쓸 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책에 그거 있었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개인을 굉장히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 보라색 히비스커스에 그런 문장이 있었지. 그러면 이제 또 막 가서 책을 뒤적뒤적 찾는 거예요. 그냥 후루룩 빨리 읽기에 급급해가지고 문장을 너무 빨리 떠나보내면 자기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하는 독서인데 남는 게 있어야 좋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장을 조금 더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더 좋은 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얼중얼 말로 그 문장을 이제 읽어도 보고 하면서 깊이 간직을 하면 정말 피와 살이 되는 독서법이겠죠. 예전에 제가 니체 읽으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때 니체 문장을 많이 외웠었어요. 가령 뭐 지지는 샘을 드러낸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니체의 문장이 자먼투나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럼 막 멋있는 거예요. 지지는 샘을 드러낸다고? 막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고 막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모든 게 부서지는 건데 거기 안에서 샘이 발견되기도 하는 거죠. 보통은 뭐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더 아름답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문장이 제가 삶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훅 들어오면서 나도 내가 내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어떤 샘을 발견한 거야. 내 삶에 너무 소중한 것들이 이 지진을 통해서 드러났어.
부차적인 것들 다 치우고 나는 이제 글쓰기에 전념하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장을 내 삶에 대입해 보면은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네. 제 책을 읽은 독자들이 뭐 어떤 책을 읽고 내가 뭐 요가를 할 때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막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 부녀라는 삶 속에서 예, 제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한 기록을 그 에세이를 쓴 게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밥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은 왜 하루에 3끼나 되는가 먹을 땐 좋았는데 제가 해야 될 때가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밥에 묶인 삶이라는 어떤 문장을 썼는데 그 문장의 힘을 받았다, 위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즐거움은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밥하는 어떤 그 고충이나 괴로움, 밥에 얽매인 삶의 부자유함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런 어떤 한 줄 문장이 이것이 비단 나만 느끼는 건 아니구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타인도 느끼는 것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에 또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장이 힘이 돼서 내가 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는 독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힘을 얻었듯이 또 제가 그걸 기록하면 그 책을 읽고 또 누군가가 힘을 얻어서 힘든 시기를 통과한다라는 게 저로 하여금 계속 읽고 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는 또 글을 묶어서 책으로 낼 때는 세상의 고통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게 돼요. 저는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로 인해 상처받고 어디가 훼손되고 이런 상태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책을 보는데 책이 뭐 만병통치약은 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을 저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던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또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었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까운 거죠. 누군가는 또 비슷한 일로 힘들 텐데 그 사람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 보석 같은 문장들, 나를 살게 한 말들을 좀 다른 분도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책을 쓰고요. 이 해방의 밤을 모두가 읽고 네, 자신을 좀 옥죄는 많은 생각들,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모진 말들로부터 예, 좀 해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